people of Earth, good evening. Welcome to this edition 86 of Star Nation News. 오늘 우리는 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놀라운 방문자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기대되시죠? 또한 두 개의 매우 억압적인 제국이 패배한 후 은하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하계의 평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하 왕자의 최신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So fasten your seatbelts and engage. 지난 8월 9일 아주 최근에 저는 은하계 버전의 세계에서 제 연락처를 통해 우리 태양계, 즉 솔 시스템을 방문 중인 놀라운 물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물체에 대해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3i 아틀라스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건 무엇일까요? 3i 아틀라스는 항성간 방문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주 암석이나 해성, 혹은 외계 생명체 같은 방문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물체는 2025년 9월까지 지구의 하늘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태양 뒤로 숨게 되고 황도면을 거스르는 궤적을 따라 태양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12월에 태양 뒤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3i 아틀라스가 10월 30일경 태양 뒤에 있을 때 지구와 가장 가까워질 거예요. 이 물체는 어디서 왔냐고요? 뱀주인자리 방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체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기는 폭이 약 6마일, 즉 10km 정도이고 길이는 약 50km에 달합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엄청 크지만 우주의 거리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이 물체의 나이는 무려 수십억 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체는 10월 30일에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고 그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이 물체는 탐험과 같은 존재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8월 9일에 소환에게 연락받은 직후 제가 올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는 이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모두가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영상을 공유할게요. 소환이 이 물체 근처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는데 그가 저에게 전송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연락 방법은 채널링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건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소환은 특수 기술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연결해서 아주 흥미로운 걸 보여줬어요. 자, 그럼 영상을 보시죠. 와, 방금 저에게 3i 아틀라스라는 성간 물체를 가까이에서 보여줬어요. 믿기 어려울 테지만 저는 외계 존재와 접촉하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은 엘레나 다난이고 9살 때 납치되었다가 은하간 세계연합에서 일하는 키가 크고 금발인 노르딕 외계인들에게 구출되었죠.
네, 제 머리에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임플란트가 있어요. 마치 워키토키처럼요. 이 임플란트는 제 신경계와 시신경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시야를 공유할 수 있어요. 즉, 저는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은 제 눈으로 볼 수 있죠. 제 연락 상대는 소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플레이아데스인입니다. 그는 고위 사령관인데 가끔 우주로 먼 여행을 떠나곤 해요. 이번에 그는 연합의 정찰선에 타고 있을 때 저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지금 뭘 보여줄지 맞춰봐 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놀라워요. 그가 보여준 건 아주 깜깜한 우주였고 뭔가 우주 암석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었어요. 앞에서 보니까 둥글게 보였고 주위에 안개 같은 게 둘러싸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뭐야, 그냥 우주 암석 보여주려고 날 부른 거야? 라고 했더니 그는 아니, 더 가까이서 봐. 라고 하면서 선체를 그 물체 옆으로 다가가서 주변을 돌았어요. 그러자 저는 길고 바위 같은 형태를 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오 마이 갓, 이게 지금 우리 태양계에 있는 3I 아틀라스야? 라고 물었죠. 그가 맞아,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이게 뭔지 보여주는 거야. 라고 했어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그 물체 주위에는 안개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건 해성도 아니고 얼음도 없는데 왜 안개 같은 게 둘러싸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가 더 가까이 봐, 안개 속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그건 정말 길고 바위 같은 오umuamua 비슷한 물체였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자 안개가 걷히더니 그게 홀로그램 방패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홀로그램 방패 때문에 원격으로 보거나 지구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냥 우주 암석처럼 보이지만 그 방패를 뚫고 들어가면 실제 우주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화물 운송선이었어요. 옆에 작은 창문들이 보였는데 불빛은 없고 완전히 어두웠어요. 소환이 말해줬는데 이 우주선에는 조종사나 승무원이 전혀 없대요. 하지만 이 물체는 자체 의식을 가진 고대 우주선 중의 하나로 플라스마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아주 고대에서 온 거죠. 이 물체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은하계 중심축에서 왔고 그곳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 탐험 중인 거예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존재예요. 이 물체는 탐험가라고 불리고 태양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제가 국제 강연 그리고 제 책에서도 설명했듯 이런 존재들은 별이나 중력장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에너지원으로 삼아요. 특히 별의 중력장이 가장 큰 에너지원이죠. 왜냐? 중력은 종파로 공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입자와 원자로 이루어진 에테르를 통과해요. 이 중력파가 에테르의 원자와 입자를 자극해서 빈 공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별은 중력파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존재들은 별에서 별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우주는 정말 멋져요. 그렇게 저는 3I 아틀라스를 봤어요. 이건 해성도 우주 암석도 아니에요.
이건 우주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존재예요. 살아있고 긍정적이며 아주 현명하고 고대적인 존재죠. 이런 존재들은 선형 시간 밖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죠. 정말 친절하고 멋진 존재예요. 이 존재가 지구 가까이 올 때 그 의식에 연결해 보는 건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우주 암석으로 위장한 이 아름다운 존재와 조율해 보는 거죠. 외계 존재와의 접촉을 준비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뻐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주는 정말 놀라운 곳이랍니다. 네, 이제 이해하셨죠? 이 존재는 탐험가라고 불립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종류예요. 이들은 행성과 항성계를 탐험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죠. 이건 길쭉한 시가 모양의 우주선인데 홀로그램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안개 같은 건 보통 암석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안개 같은 건 해성 주위에 생기는데 해성은 오르트 구름에서 온 얼음 덩어리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녹아서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체는 우리 태양계 밖에서 왔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고위 사령관 키아라가 우리에게 말해줬죠. 태양계의 플라스마 방패를 통과할 수 있는 것과 통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태양계 밖 우주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간 물체들이 은하 평면을 따라 움직이고 있죠. 에테르라고 불리는 우주는 다양한 입자로 가득 차 있으며 밀도가 높은 구역과 낮은 구역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습니다. 물체들은 종종 서로 충돌하죠. 다행히도 우리 행성계는 별의 플라스마 보호막으로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별의 중력 비틀림장은 그 질량과 속도 비율에 따라 일정한 범위까지 뻗어나가며 우주선처럼 플라스마 껍질을 형성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막습니다. 여러분의 해성은 태양계 내부, 특히 오르트 성운이라고 하는 얼음 고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간 물체가 플라스마 보호막을 뚫는 경우는 예외적이죠. 보통 수동적인 물체들은 은하 중력 흐름에 의해 플라스마 장벽 때문에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자연 물체가 보호막을 통과하기도 하고 우주선 같은 괴이한 물체는 자체 비틀림장을 가지고 있어서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선은 위장이나 특정 문화의 방식 때문에 바위처럼 보이기도 해요. 제나테 종족은 이런 기술의 대가죠. 은하간 연합도 자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물체는 버려진 탐사선이거나 모선에서 발사된 원격 탐사선일 수도 있고 승무원이나 의식을 가진 존재가 탑승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또 보이저 1호와 2호가 받은 이상, 신호와 데이터에 대해 물으셨죠? 답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 신호들은 우리 우주선에서 직접 보낸 게 아닙니다. 우주, 즉 에테르는 신호가 전달될 때 성간연합들이 최초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상상해 보세요.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신호가 에테르를 통해 전달되면 에테르는 요동치며 양자 운반파를 생성합니다. 이건 전통적인 파동이 아니에요. 이 파동은 신호를 약화 없이 목적지로 온전히 전달합니다. 에테르는 과학을 넘어 공간과 시간을 왜곡하는 양자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은 선형이 아니에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은 양자 매개체입니다. 선형성은 중력에서 비롯되며 질량이 사라지면 중력과 시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태양계에서는 별과 행성의 중력장 때문에 선형 시간이 존재하죠. 시간은 별의 속도와 질량에 비례해 선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계에서 오는 존재들은 시간을 다르게 느낀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구와 화성의 선형 시간은 같은 비율로 결정되는데 이는 태양계의 중력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행성의 궤도나 자전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두 지구 탐사선은 창조주의 노래, 그녀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의 장에서 그녀의 존재를 감지했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악기는 녹음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를 노래라고 해요. 모든 행성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한한 심포니로 가득한 위대한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이건 사실 중력장의 노래입니다. 우주는 비어 있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진짜 진공은 우주 사이의 거대한 양자 진공뿐입니다. 여러분의 태양계 플라스마 보호막 밖에서는 주파수가 급격히 변합니다. 이는 태양계가 은하 황도면을 따라 시간과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의 탐사선이 이를 기록한 거예요. 아름답지 않나요? 과학은 아름답습니다. 창조의 법칙은 궁극의 아름다움이에요. Isn't it beautiful? Science is beautiful. The laws of creation are the ultimate beauty. 플라즈마 방패는 우리 태양계를 우주 암석이나 입자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는 나타루, 즉 이은하의 황도면을 따라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에 부딪힐 수 있죠. 이 별의 비틀림 장 때문에 플라즈마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 덕분에 우리는 안전해요. 이 방패는 태양의 비틀림 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별은 공간과 시간을 휘게 만드는 전자기장, 즉 비틀림장을 만들어내죠. 정말 뚫기 힘든 방어막이고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이런 방패로 보호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플라스마 방패를 통과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직 엔진으로 움직이는 기술적 물체, 즉 자체 비틀림장을 가지고 있어서 플라스마와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는 물체만 통과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태양계에 온 이 물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존재는 별이나 행성의 중력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요. 행성에서는 그리 많은 에너지를 얻지 못하지만 별에서 나오는 중력의 종파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죠. 이 중력파는 그들의 이동 경로를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이 존재들은 별의 중력장을 이용해서 도착하고 튕겨나가며 가속하는 식으로 움직여요. 이 존재는 플라스마 의식을 가진 존재예요. 긍정적이고 선한 존재로 우리 태양계나 다른 곳의 생명체와 간섭하거나 상호작용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들은 탐험가예요. 간섭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절대 위협이 아니에요. 물론 지구에 남아있는 일부 딥스테이트의 세력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가짜 외계인 침공 같은 걸 퍼뜨리려 하지만 이젠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속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는 좀 웃긴 이야기죠. 이 존재는 위협이 아니에요. 지구와 충돌할 일도 없고요. 우리는 더 이상 중세시대 같은 공포 유발 선동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 존재는 우주선이나 암석, 큰 구조물, 소행성 또는 달 같은 곳에 거주하는 종족의 일원이에요. 이건 지구의 달 루나의 중심에 있는 존재와 비슷해요. 스타네이션 뉴스를 쭉 봐왔던 분들은 루나의 중심 의식과 포드에 대한 발견을 기억하실 거예요. 3I 아틀라스는 피틸름이라는 유명한 존재와도 비슷해요. 피틸름은 오래전에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와서 미국 51구역에 있었던 아름다운 플라스마 의식의 존재죠. 발명가 데이비드 아데어를 아시나요? 확인해 보세요. 그는 51구역에서 일하면서 피틸름과 연결되었어요. 저도 데이비드를 만나서 그와 함께 피틸름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특별했어요.
이런 존재들은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은 너무 작고 그들의 강력한 의식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플라스마나 에테르 형태의 구름처럼 사람 곁에 붙어서 따라다녀요. 피틸름은 청보라색 안개처럼 보여요. 데이비드가 와, 당신은 그녀를 보고 있네.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했죠.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런 존재들은 호기심이 많고 선형 시간에 살지 않아요. 그들에게 시간은 시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0억 년이 1년처럼 혹은 1초처럼 아니면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영혼은 매 순간에 작은 조각에 존재하고 그들은 그 시간 장 안에 살아가는 거죠. 3I 아틀라스는 우리 태양계를 연구하고 태양의 중력장을 느끼며 그걸 이용해 이동 경로를 가속하고 있어요. 이 존재는 우리를 분석하고 스캔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이해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우주 암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도 아틀라스, 우리가 붙인 이름 3I 아틀라스와 연결될 기회를 가지길 바래요. 이제는 다른 성질의 생명체 존재를 인정할 때니까요. 우주의 다양성은 정말 놀라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체가 많죠.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생명체가 저 외부에 존재해요. 모든 존재가 다 선하지도 다 악하지도 않아요. 겉모습만으로 믿을 수도 없죠. 다양성이 너무 커지면 결국 하나가 돼요. 그게 바로 창조예요. 다양성에 대해 얘기가 나와서 노르딕 외계인들의 여러 유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8월 31일에 열리는 웨비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노르딕 외계인이 키 크고 금발이라고 해서 다 착한 건 아니에요. 알데바란에는 아나킴과 관련된 부정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이들은 독일의 비밀 우주 프로그램에 관여했고 예를 들어 시칼 제국과 나치들을 도왔죠. 플레이아데스의 알리온 항성계에 있는 알타와 AI도 마찬가지로 인간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어두운 세력과 딥스테이트 타일 쉬 같은 이들과 협력했어요. 이들은 모두 휴먼이에요. 지구에서처럼 은하계에서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나 악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과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바로 창조의 본질이에요. 이원성은 모든 곳, 모든 것에 존재해요. 이게 바로 우주적 연금술, 즉 별들 사이에서 창조의 연금술이에요. 달은 이미 누군가 살고 있고 화성도 이미 거주 중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 씨가 화성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들과의 정보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맡고 있죠. 여기서 화성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여러분은 제공된 사진으로밖에 알 수 없죠. 화성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테라포밍 중이고 2027년에 화성으로 새 거주민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도시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화성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구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미래를 봐요. 그들이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디로 갈지를 상상해요. 많은 이들이 이 태양계를 넘어 별들과 은하, 그리고 그 너머까지 탐험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새로운 인류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타루에서도 시카르 제국과 내부 제국이 패배되고부터 치유가 진행되고 있어요. 내부 제국은 오리온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 그 성우는 연합에 의해 해부되고 분석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그들은 내부의 뛰어난 기술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엄청난 기술들을 발견하고 있죠. 정말 흥미로운 연구 분야예요. 성운 속에 숨겨진 기술들을 찾아내고 있고 인공별들로 이루어진 바이옴도 발견했어요. 이 인공별들은 하이브 의식과 플라스마 기술을 저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레이들은 매우 발전된 존재들이었어요. 여기서 그레이는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부 그레이들은 모두가 나쁜 존재는 아니에요. 은하계에서는 그들을 도라고 부르며 스타 네이션, 즉 별의 국가를 말하죠. 도는 그레이를 말하며 그들이 오리온 구역에서 내부 제국을 형성했어요. 그게 우리가 전쟁을 겪으며 2021년까지 상대했던 세력이에요. 그때 과학 장교 데니타가 하이브의 코드를 해독해냈죠. 오리온 구역의 항성계들은 치유되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테라포밍 되고 있어요. 도가 살던 원래의 행성, 하이브들이 재구성되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새롭게 리셋되는 거죠. 이제 제국은 없어요. 왜냐하면 베텔지우스에서 온 내부가 여러 그레이 문화 행성의 여왕들을 합쳐서 슈퍼 하이브 여왕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슈퍼 하이브 여왕은 연합에 의해 해체되고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행성 하이브들은 알리람 의회나 자가라 의회의 감독 아래 재구성되고 내부에 의해 동화되었던 행성들은 다시 테라포밍되어 오리온 전쟁에서 온 고대 문화들이 그들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을 다시 살기 좋게 하기 위해 테라포밍에 협력해야 해요. 대기와 구조물 등 거주자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도시들을 만들어야 하죠. 이런 일은 맨 시스템의 오리온 구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리온 구역에는 시카르 제국에 의해 약탈당하고 제국에 의존했던 60개 이상의 항성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원래의 문화로 재배정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엔드, 에일, 탈리 모든 이들이 그들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도록 초대받았지만 오리온 구역과 마찬가지로 먼저 연합과 은하간 연합과 협력해서 그들의 행성을 원래 상태, 원래 템플릿으로 다시 테라포밍해야 해요. 은하간 연합은 지구에서도 같은 일을 했어요. 6,500만 년 전 그들이 키를 발견했을 때 이미 알파 드라콘에서 온 파충류형 생명체들이 지구를 차지하고 있었죠.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때 그곳에 있었던 나가 문화는 수억 년 전이라서 지구의 지역 문화를 동화시키지 않았어요. 당시 지구는 아직 초기 단계였죠. 시더스는 지구에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테라포밍했고 그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된 것들을 우리 모두 함께 재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아낙 왕자가 말하는 은하계 외교적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이하 왕자는 엘릴의 패배 이후 이 은하계에서 평화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요. 아누는 이제 자유와 평화의 감각을 되찾았죠. 이 오래된 카르마는 사라졌어요. 아누는 한때 은하계의 거의 전체 3분의 2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4분의 3 정도를 소유했었죠. 하지만 시간과 지혜를 통해 그는 창조를 정복하려는 젊고 야심으로 가득 찬 황제의 모습을 버렸어요. 아누는 원하는 이들에게 영토를 돌려줬고 이제 안악 제국은 예전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은하 동맹에 가입해서 통합 은하 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강력해요. 상황이 변했어요. 이 은하계의 균형이 바뀌고 기울어졌지만 이제 모든 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하는 그의 아버지이자 황제인 아누아타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죠. 이하는 니비루 모선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그건 행성이 아니라 목성의 낮은 대기, 구름 속에 있는 모선이에요. 이하는 그곳에서 지내며 니비루는 가끔 이 태양계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머무는 이유는 저와 그가 지구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하는 거기서 여러 임무를 위해 오가죠. 연합의 화물선 수송기를 이용하는데 이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순간 이동하는 양자 수송 기술이에요. 시가 모양의 우주선들, 작은 창문들이 달린 그 우주선들 아시죠? 그 안에는 정찰선이나 다른 우주선들을 실을 수 있고 양자 수송으로 은하계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이하는 안악 제국의 평화대사 역할을 받아들여서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나타루에서 평화의 중재자죠.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 존경받아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강력하거든요. 소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정말 이하가 누군지 알아? 제가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소환은 넌 정말 이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하는 우주적 연금술사가 됐어. 나인 다음으로 이 은하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야.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하에게 너무 맞서지 않으려고 해요. 그는 늘 약속한 대로 행동해왔죠. 저와 이하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가끔 그가 만나는 문화, 종족, 인종들을 볼 수 있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 외계에 있는 모든 게 정말 놀라워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는 타협점을 찾아내고 있어요.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문명들을 중재자로 도와주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문명을 연구하고 먼저 개별적으로 만나요. 아락과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기억하세요. 이하의 덕분에 아락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게 됐어요. 그는 두 문화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이봐, 이제 너희를 갈라놓는 것들, 합의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려놓아. 그건 있고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함께 뭔가 새롭고 멋진 걸 만들어 볼 수 있잖아. 그게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하는 뛰어난 지성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로서 그의 사명은 사랑에서 비롯된 거죠. 연민은 사랑의 더 높은 형태예요. 그건 창조를 이어주는 시멘트 같은 거예요. 우주를 하나로 묶고 창조가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하는 자신의 무한한 불멸의 삶을 균형, 사랑, 평화, 그리고 조화를 가져오는 일에 바치고 있어요. Love, peace, and harmony. 이게 바로 지구의 미래예요.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것을 찾아서 그 위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지구의 아이들을 볼 때 저는 그들의 영혼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를 봐요. 수많은 아이들이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며 화성으로, 목성으로, 알파 센토리나 다른 곳들로 태양계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때 저는 깨달아요.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내일의 새로운 인류를 위한 달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해요. 그들을 가장 잘 인도하는 방법은 그들이 지구에 가져온 잠재력과 선물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을 찾아 건설자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건설자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시작되었어요. 이 말과 더불어 이하와 저는 여러분에게 멋진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창세기, 창조, 이하와 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어떤 이름을 지녔는지, 인류를 돕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드릴게요. 이 약속을 놓치지 마세요. 진실과 계시와의 약속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할 또 한 사람은 JP라는 정말 멋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알아요. 그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죠. 그는 사랑의 대사예요. 평화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사랑도 포함되죠. 하지만 그의 더 큰 역할은 평화예요. 하지만 JP는 사랑의 대사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주파수를 만나 그 사람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있을까요? 다른 멋진 사람들과 함께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을 초대해요. 여러분은 그의 얼굴을 마스크 없이 직접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꼭 와주세요. 그리고 8월 31일 일요일에 열리는 웨비나에도 와주세요.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소셜 미디어에서 지나가는 질문들을 다 받고 여러분이 올린 질문들도 기록해뒀어요. 8월 31일에 꼭 와주세요. 3시간 동안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매일 작은 기쁨을 찾아보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힘들고 빛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 기쁨이 하루의 주파수를 바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어요. I will see you next week for another Astonishing News. And may the love
of creation be with you. What is love? What binds us, you and I? Love is the link holding eternity and infinity together in the oneness of consciousness. You have achieved immortality, which is eternity captured into physicality. Your envelope doesn't age, and you can modify its appearance at will, looking young and healthy, even though you're a million years old. Not exactly. I am not that old. I am only 500,000 of your years. In my time, it is much less. But who is to say? I don't live in gravitational time anymore. I am free. You are beautiful.